선생님 예전에 지금 이 전체 시설을 하려고 하면 농약값이 얼마나 들었다고 그랬죠? 1,000만 원 준 게 몇만 원 냉겨줘? 남겨주더라고요. 그러면 거의 1,000만 원, 900만 원 좀 넘었는데 그래서 뭐 농산물 잘 팔았은 게 상관은 없는데 아이씨 내가 누구한테 도둑 맞은 느낌이 들더라고요. 기분상으로 진짜 얘도 내가 차담 이거를 한 거를 이제 대충 이렇게 뽑아 보니까 작년에 40만 원 조금 안 들었어요. 올해는 한 50만 원 정도. SSG 타고 딱 주면은 그냥 몽땅 줘버리 그냥 막 많이 나가게. 1,000만 원 들어갈 거 50만 원으로 끝날 것 같으면 힘들어도 해야지. 선생님도 귀찮으셨을 텐데. 처음에는 귀찮았지. 근데 게을르면 농다 지치 말이하고. 다음은 제가 요즘에 인터넷, 유튜브를 뜨겁게 달구고 있는 유명한 총체약 몇 가지가 있는데요. 그중에 두 가지, 가장 유명한 거, 그걸 가지고 제가 총체 실험을 지금 진행합니다. 자담식 농약은 살포 완전히 죽은 것처럼 활동이 정지가 되는데요. 얘들은 맞고 나서도 거의 음질의 변화가 없습니다. 저는 이 결과를 보면서 굉장히 충격을 먹었는데요. 그래서 그들이 권장한 양의 2배를 썼죠. 그래도 안 됐습니다. 그 약이 그들이 권하는 배를 쓰면 500리터에 10만 원짜리 약이거든요. 저는 제 연구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 농약 회사에 전화를 했습니다. 그 결과 그 담당이 자기네 농약은 총체 성체에는 효과가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. 충격적이었습니다. 전에도 이 표를 보여드렸지만 번데기로 토양에 머무는 시간이 불과 1일에서 3일밖에 되지 않습니다. 이 짧은 기간, 총체 전체 생활사 60일 중에서 이 짧은 기간에만 작동할 수 있다는 얘기죠. 여러분, 총체 성충을 잡을 수 없는 약이 총체 약이 될 수 있을까요? 제가 그 대화를 녹취했는데 그 중에서 상대방에 나온 육성은 제외하고 1분 정도 되는 걸 만들었어요. 여러분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. 너무 황당해서 다시 전화했는데 그래서 번데기만 죽는다는 얘기가 없잖아요. 총체를 내가 지금 벌써 6배를 가지고 계속 눈 뚫어지게 언제 죽나 계속 기다리고 있었단 말이야 지금. 너무나 유명한 약재여서. 근데 하나도 안 죽고 그냥 멀쩡하게 살아있는데 지금 전화해서 보니까 큰 거는 못 죽인다. 그러면 우리는 뭐가 돼요? 제가 정중하게 물어볼게요. 이거를 봤을 때 성충이 죽는다고 인식 안 할 것 같아요? 알이나 저 번데기는 보이지도 않는데 어떻게 제 말이 상식적으로 맞지 않습니까? 그래도 난 이게 총체 번데기 잡는 약을 갖다 총체 약이라고 팔면 안 되잖아요. 백강균이라는 것이 번데기에 작용을 해서 번데기가 죽어서 다음에 안 생깁니다. 이렇게 써야 될 거 아니에요. 근데 일반적으로 백강균이 지금 성충에 들어가서 성충이 죽는 것처럼 보이잖아요. 현재 이게. 아니 총체약을 샀는데 성충이 하나도 안 죽는데 그게 말이 돼요? 그럼 진딧물 약이라 그러면 진딧물 알이 죽는다 약이야 그러면? 진딧물 성체가 죽으니까 진딧물 약이 되는 거지. 번데기 써야 돼 여기다가. 여러분 잘 들어보셨습니까? 저는 제 상식으로 도저히 납득이 안 됩니다. 이런 농약들이 유튜브에서 엄청나게 센세이션을 일으키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납득이 안 됩니다. 제가 그 장명을 잘해서 핫하게 뜬 자재도 실험을 진딧물 실험과 또 총체 실험을 했는데 너무 형편없는 방제가를 보였습니다, 여러분. 친환경 농약은 보통 방제가를 70%를 기준으로 하는데요. 그러면 10마리에서 7마리는 죽어야 정상이죠. 그래서 제가 볼 땐 그것조차도 되지 않습니다. 구글에서 백강균을 치면요, 아주 다양한 정보가 나오죠. 거기 보면은 라이프 사이클이라고 있어요. 그러면 이 균이 침투해서 죽게 하기까지 대략적으로 5일에서 15일 정도 걸린다고 나옵니다. 그런데 총체는 땅 속에서 번데기로 있는 시간이 전체 생애 5, 60일 중에서 불과 1일에서 3일밖에 안 되죠. 물론 백광균을 가지고 번데기를 죽인다.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. 그런데
성충을 못 죽이는 약이 어떻게 총체약이 되겠습니까, 여러분? 인터넷 접으면요, 그 백광균을 가지고 만들어서 파는 농약들이 많이 나오죠. 인도 아마존, 미국 아마존이요. 거기 들어가 보시면 종류가 많은데 평가가 어떠냐 보시면 별로 안 좋습니다. 위키디피아에서 백광균을 검색해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. 백광균은 전 세계 토양에서 자연적으로 자생하는 곰팡이라고 나오죠. 아주 특별한 균이 아닌 겁니다. 자연에 흔하게 있는 거죠. 제가 강의할 때 자주 쓰는 말이 어떤 특정한 미생물을 자꾸만 쓰려고 하지 말고 미생물의 균형과 다양성을 높이는 데 집중하자, 이런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. 여러분, 특정한 미생물에 너무 집중하지 마시고요. 미생물의 다양성 또 균형의 보고인 부엽토를 활용해서 직접 미생물을 배양해서 토양에 넣어보세요. 그러면 자연적으로 토양 속에 백광균의 숫자도 늘어나지 않겠습니까? 사과 잎사귀 뒷면에 붙은 이 진딧물 실험을 했는데요. 자다모일이 혼용된 약을 쳤는데요. 그 많이 움직이던 이 진딧물이 완전히 거의 죽은 채로 그냥 고정화되어 있습니다. 이건 딱 보면 벌써 방지 효과가 굉장히 높겠다, 이 판단이 쓰죠. 이 농약을 햇볕이 강할 때 쳤기 때문에 증발이 빨리 되죠. 저희가 아주 선호하는 조건이 아니죠.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강력한 방지 효과를 눈에 보여주고 있습니다. 제가 총체벌레 실험할 때 썼던 그 두 가지 약제, 일반 시판 약제와 자담을 비교하는 건데요. 시판 약제에서 권장하는 양을 사용했더니 너무 전착이 안 돼가지고 제가 걔들이 권장하는 양의 2배, 그러니까 20단말에 한 10만 원짜리 약을 친 겁니다. 지금 왼쪽에 시판 약제, 가운데가 자담입니다. 자담 오일이요. 지금 현재 그 약제를 갖다가 골고루 딱 정확하게 3번씩 뿌려서 지금 보는 겁니다. 가운데가 자담이고 좌우가 시판 약제입니다.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담은 완전히 전착이 돼서 약이 침투했는데 지금 좌우의 것은 지금 특히나 오른쪽 거는 거의 침투가 안 돼요. 전착이 안 되는 거. 이건 약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. 자, 이것은 처음에 그 약을 살포했을 때의 화면입니다. 현재 개체수가 많이 좌우에 있고 가운데에 있고 보이시죠? 이것과 현재 8시간 이후의 상황들을 한번 비교해 보시면 확연하게 가운데 것은 진딧물이 가운데 모여서 많이 거의 다 죽었고 좌우는 살아서 이동했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. 저는 그 많은 농가들로부터 시판 친환경 약제가 효과가 너무 미흡하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. 그래서 제가 직접 이거 비교 실험한 건데요. 이 결과를 보면서 충격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. 이런 약을 시판한다는 것 자체, 그것도 비싼 가격에 판매한다는 것 자체, 그 다음에 규정된 양을 초월해서 2배 이상을 사용했는데도 불구하고 방제가가 이렇게 안 나온다는 건 사실은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.